안녕하세요. 호호빵입니다. 오늘은 에어부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에어부산 아시아나항공발 매각설 M&A 썰입니다. 에어부산. 지금 에어부산은 아시아나항공의 유동성 문제로 고강도 자국 계획안을 내놓는 상황에서 현재 에어부산의 매각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나 항공을 보면 내놓을 수 있는 자산 중에서 매력도와 지명도가 에어부산이 가장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의 영업과는 직접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매각할 수가 있죠. 에어부산이 LCC가 생기면서 그거에 대항하기 위한 파이팅 브랜드로 나왔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에어부산이 빠진다고 해서 아시아나항공 영업에 지장이 있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에어부산의 자산 매각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다. 여기 보면 종속기업 표시해 둔 겁니다. 종속기업 중에서 당기 순이익이 100억 이상 되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뭔가 매력 있는 거를 해놓은 건데, 금호 아시아나 IDT 이거 상장돼 있습니다. 현재 당기 순이익 139억 원이에요. 그리고 아시아나 에어포트 이것도 107억이고 순이익이 에어부산이 가장 좋습니다. 자본도 제일 크고 1522억, 자산이 3000억이고 매출액도 가장 큽니다. 6535억 원, 그리고 순이익이 202억 원입니다. 이렇게가 당장 좀 매력이 있는 것들이고, 금호 리조트가 지금 26억이라 수익성이 좀 떨어지긴 한데, 자산이 크네요, 이게. 자본, 이것도 1000억이 넘으니까. 이것도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는 에어부산이 수익성이 제일 좋고, 제일 가치가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상장되어 있고, 아시아나는 지금까지 올 때까지 이미 많은 카드를 썼습니다. 다 썼고, 또, 에어부산도 상장시키는 그런 카드를 썼고, 그렇게 해서 자금을 모으려고 해봤는데, 잘 안 됐죠. 그래서 마땅한 카드가 없다. 이제는 아시아나 항공 선택지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지금 이 언급한 에어부산, 아시아나 IDT, 이런 금호 리조트 같은 것들, 그런 거 선택지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에어부산이 매각되지 않을까 하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몇 개만 이렇게 가져온 건데, 에어부산 매각설, 이게 제가 얘기한 훨씬 전부터 이미 이 자구안 내놓으라고 했을 때부터 얘기는 계속 나온 겁니다. 에어부산 매각설, 지역 경제 개척가, 이런 뉴스. 아시아나 항공 자산 매각 노선령이 조직 개편 단행해야 된다. 차입급이 엄청나요, 지금. 그래서 이 자산 매각에 에어부산이 들어간다. 이런 뉴스, 아마 포털 사이트에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에어부산 매각만 쳐도 한 뉴스가 100개는 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그 정도로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에어부산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큰 항공사입니다. 제가 과거부터 티웨이 항공을 오랫동안 추적하면서 봐왔기 때문에 제가 티웨이 항공 보면서 다른 항공사들도 꾸준히 계속 봐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했을 때 에어부산은 좀 아쉬워요, 저는. 물론 티웨이 항공이 더 잘 돼서 좋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투자자로서 그냥 봤을 때 에어부산이 좀 아쉬움이 있었다. 그래서 아쉬움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에어부산은 원래 LCC 3위의 항공사였습니다. 지금 3위는
티웨이 항공이에요. 그래서 역전당했습니다. 티웨이와 비교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제가 이거 그 티웨이 항공 처음 봤을 때 항공기가 5대였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에어부산은 훨씬 더 매출이 많았고, 항공 기재가 많았고, 보유 현금도 많았고, 모든 게 다 앞서 있었습니다. 그 제가 2012년에 처음 봤어. 2016년까지 에어부산은 상당히 그 탄탄한 LCC였습니다. 여기 실적을 보시면 2016년입니다. 에어부산 매출액이 4,430억 원, 영업이익이 359억 원입니다. 티웨이항공은 매출액 3,828억 원, 영업이익 128억 원입니다. 이거 2016년이라서 많이 쫓아온 겁니다. 3,828억 원이면. 그 전에 2012년, 13년은 아예 뭐 상대도 안 됐어요. 어쨌든 2016년에 봐도 영업이익이 359억 원. 근데 티웨이항공은 128억 원이니까 절반도 안 되죠? 절반이 뭐야? 뭐 거의 뭐 3배 수준인데 한 270%? 그 정도 수준입니다. 에어부산이 그렇게 2016년에 앞서 있는 항공사였어요. 이제 올해 2019년이고 2018년 실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2018년 실적을 보면 에어부산은 매출액이 6,536억 원, 영업이익이 206억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티웨이 항공이 매출액이 7,318억 원, 영업이익이 478억 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불과 2, 3년 사이에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매출도 역전됐고, 영업이익은 티웨이 항공 에어부산 2배 이상으로 더 많아요. 206억 원에 478억 원이니까 이 몇 년 사이에 많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저는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이 에어부산을 봤을 때, 제가 이거 지금 에어부산을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에어부산을 또 제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어부산의 입장을 봤을 때, 투자자로 봤을 때, 이 기간 2016년 이후에 그게 아쉽다.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에어부산에 대해서 아쉬운 점. 첫 번째는 과거 쌓여있는 현금으로 사옥을 짓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에어부산이 그 사옥을 지었어요. 여기 뉴스 있습니다. 지상 9층, 지하 2층 규모의 신사옥을 착공했습니다. 이게 기사 보시면 2015년 8월 31일에 신사옥을 착공했어요. 저는 이게 아쉽습니다. 왜 굳이 이때 신사옥을 했어야 되는지. 뭐 필요해서 질 수도 있지만은 이 2015년, 16년이 그 LCC들이 비행기를 한 대라도 더 들여오려고 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기재를 하나라도 더 이게 끌어오려고 했던 시기인데, 그때 이거를 신사옥이 짓는데 돈이 뭐 10억, 20억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에어부산이 현금이 많았거든요. 티웨이항공은 돈이 없었습니다. 버는 족족 다시 재투자하는 입장, 항공 자재를 그래서 들여오는 건데, 이때 아쉬워요. 이 현금, 이 신사옥 질 거를 나중에 줘도 됐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는지, 그냥 이 지역 기업으로 사옥을 만들어가지고 묶어두려고 한 건지, 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몇 년 후에 줬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현금을 사옥을 쓰는데 써서 기재 확보나 뭐 이런 거에 소홀하지 않았나.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아시아나 항공이 이번에 상장을 했지만은 과거에 상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애초에 상장 얘기가 나왔을 때 상장을 했으면 아마 제주항공 다음으로 상장했을 것 같아요. 되게 이른 시기에 상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주들, 아시아나항공은 상장을 하고 싶어 했어요. 과거부터. 하지만 다른 지역 주주들이 반대를 해서 IPO 시도를 2번을 했는데 2번 다 무산됐습니다. 상장하지 말라고 반대를 해서. 그래서 상장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막판에 상장을 했습니다. 에어부산이. 하지만 상장을 하면은 현금이 기업에 들어오는데 그 자금의 규모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거는 그 제가 과거에 TA홀딩스 영상에서 그 썼던 글인데 빨리 봅시다. 그러니까 제주항공의 IPO 했습니다. 맨 처음에 했죠. IPO 해가지고 제주항공에 들어온 돈이 1650억 원이 들어왔어요. 제주항공이 1등입니다. 제주항공. 지인에어 상장했을 때는 이 공모 금액은 3816억이 들어왔지만 이거 그 구주 매출이 한진칼로 많아가지고 글로 돈이 많이 빠져나가고 어쨌든 그래서 진에어에 954억 원이 유입됐어요. 거의 1000억이 유입됐습니다. 진에어. 그리고 티웨이 항공도 총 1920억 원 들어왔는데 구주 매출 빠지고 티웨이 항공에 들어온 건 1435억 원이 유입됐습니다. 다 1000억급으로 들어왔어요. 1000억 넘는 돈. 그 진에어는 거의 1000억.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왔는데 에어부산 이때 제가 이거 글 쓸 때 에어부산이 그 상장 과정 중이었는데 그때 희망 공모가가 3,600원, 4,000원, 공모 주식수가 527,000주 해가지고 제가 그때 이 계산을 맥스로 했습니다. 4,000원이라고 가정하면은 에어부산에 208억 원이 들어온다. 그렇게 계산했는데 실제로 상장은 이 이후에 3,600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억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앞선 기업들은 다 1000억 넘는 돈, 1000억급의 돈이 들어왔는데 에어부산 이거 그 IPO 하는 걸 반대하는 바람에 나중에 해서 엄청나게 손해봤습니다. 이거 최초에 아마 했으면은 이때 아까 좋았잖아요. 이때 실적이 2016년 이거 엄청 좋은 실적입니다. 영업이익 359억 원. 이 실적으로 그 당시에 했으면은 에어부산도 1000억급의 돈이 들어왔을 거예요. 하지만 이 반대로 해서 IPO 자금이 엄청 적게 들어왔다. 이게 그래서 그 차이만큼 다른 타항공사 벌어진 거죠. 이미 실적이 역전당한 상태에서 다 위에 있지 않습니까? 에어부산보다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다 에어부산보다 실적이 훨씬 좋습니다. 근데 IPO 한 돈도 비슷해야 따라갈까 말까 한데 훨씬 적다. 200억 그 규모니까 그게 아쉬워요. 이 순서를 바꿨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상장해서 IPO 해가지고 그 다른 항공사처럼 그 1000억급의 돈을 받아서 그 돈을 받아서 그거에 뭐 일부 2, 300억 가지고 신사업 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순서를 바꿨다. 그게 너무 아쉬워요. 세 번째는 그 에어부산이 그 부산이란 지역석에 집착한 거. 그래서 효율성 저하가 거. 지금 티웨이 항공이 항공기가 25대입니다. 25기고 에어부산도 25기예요. 하지만 지금 아까 2018년 실적 보시면 매출도 차이가 나고 영업이익도 차이가 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효율성이 떨어져서 그래요. 부산이란 지역석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거는 국토부에서 나온 이번 2019년 1월달 탑승률에 대한 그 자료입니다. 이건 첫 번째 국내선. 국내선 빨리 봅시다. 에어부산. 자, 보세요. 2018년 국내선입니다. 85.4%입니다. 탑승률이 2019년에 84.2%예요. 다른 항공사 보세요. 다 95, 95, 95, 94입니다. 티웨이항공 94.2, 94.4. 탑승률이 타사에 비해 10% 이상 떨어집니다. 왜? 그 지역 항공사에서만 그 가는 걸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 김포 이게 그 국내선 제일 핫한 거는 김포 제주인데 그거를 못 하고 그 뭐 부산 제주나 뭐 김포 부산 이렇게 하니까 탑승률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여기서 일단 깎였다. 그 왜냐면 다른 항공사들은 다 그 김포 제주 위주로 하거든요. 하지만 이 에어부산은 그 지역성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못했다. 그래서 10% 이상 까먹으면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두 번째 국제선 여객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에어부산 탑승률 90.9, 86.6. 다른 거 보세요. 티웨이항공 90.5, 87.5 비슷합니다. 탑승률은 비슷해요. 왜 예전에는 탑승률이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현재는 비슷해졌어요. 왜 비슷해졌냐면 에어부산이 영업을 잘해서 비슷해졌냐? 그건 아니고 그 티웨이항공 얘기를 하면은 티웨이항공이 그 김포, 인천에 그걸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영업을 하다가 일정 수준이 이제 수준이 되니까 그 대구공항을 공략해서 지방공항 활성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비중이 적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1대1 수준까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항공사들도 그 지방공항을 이용하는 그 비중이 늘어나면서 탑승률이 비슷해진 겁니다. 예전에는 탑승률이 에어부산이 떨어졌어요. 국제선이. 그러니까 그것도 손해고, 근데 현재는 탑승률이 비슷해졌다. 그 워낙에 그 티웨이항공, 진에어, 제주항공이 지방공항을 이용하는 그 비중이 올라갔기 때문에 탑승률이 비슷해졌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세요. 에어부산 2019년 1월 공급이 얼마입니까? 39만 4천이에요. 공급이. 티웨이항공 보세요. 52만 5천입니다. 벌써 13만 정도 차이 나요. 공급이. 1월 달에만. 실제 국제여객 보세요. 34만 1,900명 했습니다. 에어부산. 근데 티웨이항공은 45만 9,900명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벌써 11만 이상 차이 나죠. 그러면은 1월 달에만 그러니까 이거를 12개월로 하면은 벌써 100만 명, 120만 명, 뭐 그 이상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실적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 항공사들은 그 김포, 인천 그걸 최대한 활용하고 그 다음에 그 지방 항공을 하는데 에어부산은 그 인천 그거를 지역성이 목표해서 안 하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이 적어요. 너무 적고 그 여기 보시면 에어부산 이거 보세요. 국내선 공급은 44만이야. 티웨이항공 26만 9천인데 그러니까 국내선 그 탑승률 낮은 거 그러니까 돈 안 되는 거에만 기재가 쓰인다. 그러니까 거기서의 비율이 나오는 겁니다. 자, 제가 말한 거 그냥 읽겠습니다. 국제선 탑승률은 타사와 비슷합니다. 과거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차이가 왜 줄어들었을까? 그동안 에어부산이 영업을 잘해서 아닙니다. 그것은 타 HCC들의 수요를 찾아서 기지방 공항을 공략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국제선 공급에서 차이가 납니다. 지역성이나 명분 때문에 주요 수요지인 인천, 기포발 노선에 취약하고 에어부산이 지방 공항만 돌고 있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LCC의 돈은 국제선 영업에서 차이 나는데 국제선 영업이 약하다. 그래서 아쉬운 게 이 세 가지가 에어부산이 아쉬워요. 그러니까 그만큼 실적도 떨어져 있죠. 티웨이 항공에 비해서. 기재는 이 25개 항공이 같지만 비슷한 기재를 가지고 있지만 비슷한 규모 기재지만 이렇게 영업이익에서 큰 차이가 나고 반토막도 안 되고 매출액도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 지역성이 묶여 있어서 그래요. 그 주가가 반영된 게 그 실적에 반영된 게 현재 주가죠. 그래서 에어부산 그러면 사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서 과거에는 그랬지만 어제까진 그랬지만 오늘부터는 앞으로 개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당연히 회사에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제가 아는 일반 개인도 아는데 회사에서 그걸 모르겠어요. 여기 뉴스 봅시다. 여기 에어부산 인천공항에 진출하겠다. 4월 3일 뉴스입니다. 오늘이 4월 4일인데 중국 등 인천공항 노선 확보 총력하겠다. 에어부산이 인천공항에 진출한다. 이게 어제 뉴스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이제 달라지는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에어부산이. 그래서 발전 가능성이 있고 개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아마 이 이후에는 실적이나 매출이 더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에어부산의 현재 시가총액 2,432억 원, 현재가 4,670원입니다. 이 가격은 매수할 만한 가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실적 개선의 여지가 충분합니다. 에어부산. 그리고 항공 LCC 섹터가 그 실적에 비해서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요.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이 실적이 더 좋아지고 재평가되면은 그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에어부산 상장하고 쭉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오르는 척 했다가 내려왔다가 근데 그 전 저점보다 더 내려왔어요. 이번에도 올라가는 척 하다가 그 전 저점을 깨고 내려와서 이번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번 상승도 꺼질 것이냐. 근데 이번은 왠지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 에어부산 매각 가능성에 대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뭔가 다르지 않을까. 결론입니다. 결론. 아시아나 항공의 자구안으로 에어부산이 매각된다면 아마 그 경영 프리미엄 붙겠죠? 저는 50%도 50%가 일반적인데 또 항공 분야가 특수한 항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항공이 뭐 차릴 수 싶다고 마음대로 차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을 감안하면 프리미엄이 더 줄 수도 있지 않을까. 100%도 적용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주가가 에어부산 주가가 재평가될 수가 있고 그러면 지금 뭐 충분히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이 M&A 썰이 돌고 현실화 만약에 된다면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또 LCC 이쪽이 저평가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에어부산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그 매각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매물로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럼 타 LCC도 이런 에어부산처럼 뭔가 새로운 매물이 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되면은 뭔가 또 주가의 재평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은 낮고 이 에어부산이 과거에 좀 아쉬운 면이 있지만은 앞으로 개선될 것처럼 보이고 현재 가격이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 M&A 썰에 의한 재료에 의해서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고 저의 목표는 수익입니다. 뭐 목표가는 뭐 많이 올라가면 좋은데 글쎄요. 그리고 손절은 현재 저는 손절을 이걸 할 거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물론 주가는 떨어질 수 있겠지만 손절 안 할 것 같아. 그냥 전 여기서 무조건 그 먹고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은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에어부산에 대한 그 생각과 그 현재 그 파다하게 뉴스가 너무 많아요. 파다하게 돌고 있는 에어부산 그 매각 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과거 한 3년간이 그 운영이 좀 아쉬운데 이걸 털어내고 새롭게 그 인천 아까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수익성 개선되면서 다시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호호빵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에어부산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매각되면 진짜 훨씬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가도 많이 오르고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